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리플의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8%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죠. 이런 하락이 나옴에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하단 지지 라인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했던 게 과연 리플이 이 하단 지지라인을 벗어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걸 끌어올려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 그리고 나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요.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리플은 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함께 급락이 나오면서 하단 지지라인을 벗어났었지만 개별적인 호재 소식으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상단까지 이동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도 어떻게 움직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과 같이 상단 저항을 막고 다시 꺾여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하단 지지라인까지 추가 이동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고, 만약에 그 전에 빠르게 반등한다면 이 초록색 지지라인,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에서 방향을 틀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오늘 추가 상승력을 보여줘서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우리가 이때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하락 추세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트랩이 아닌 윗라인의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새로운 하락 추세 채널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어제 나왔던 하락의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 제한적 전망, SB와 관련 실망감이 반영됐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취임 첫날 총 100가지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 시장과 관련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코인들이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취임 첫날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진 않았고요. 취임 4일째가 되던 날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바로 전략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태스크포스 팀, 이 실무팀을 꾸려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라 단계별로 밟고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늦춰진다라는 이 실망감에 하락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또 한 가지는 1월 30일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로 어제는 미국의 주식시장도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3% 급락했고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중국의 이 딥시크 충격이다 나와 있죠. 밑에 내용 간략하게 보시면 이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 관련 업종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어느 정도 코인 시장이 커플링화 되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도 코인 시장이 어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하락을 전부 다 끌어올리고 마감했습니다. 바로 이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전해진 이유였죠. 자, 뉴욕과 텍사스에서 인정받은 리플, XRP 가격 급반등을 이끌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리플이 텍사스와 뉴욕주에서 송금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리플의 주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적인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더불어 추가 상승력으로 끌어올리고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승인은 리플이 미국 내 50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를 기록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내 사용자들에게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힌 거죠.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이 지금 만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미국에서의 사업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때문에 리플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이 미국 외 해외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SEC 위원장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제 조만간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리플도 미국 내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XRP의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이 ETF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SEC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기의 문제지 솔라나가 먼저 되냐 라이트코인이 먼저 되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올해 안에 승인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상승 재료를 리플은 올 한 해 보여줄 수도 있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 한 해 이 트럼프 랠리에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상승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재료들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더라도 올 한 해 끝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리플이 트럼프 랠리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탄압은 바로 SEC와의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SEC는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에게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소송을 제기한 건은 XRP를 증권이다라고 SEC는 얘기한 거고요. 리플이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SEC가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에게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 전체를 증권으로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가져오려는 수작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부 물거품이 됐죠. 일단 리플과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문이 7월 달에 나왔고요. 이때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분리해서 판결했는데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당시에 여기에 더 주목을 했죠. 거래소에도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듣고 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1,000원대를 찍은 거였고 이 이후에 SEC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이걸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지금 약식 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보다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지금 이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 이런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요. 당선되기 전에 여러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을 내놨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니까 SEC 위원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1월 20일 날 교체가 될 예정이죠. 이 차기 위원장도 이미 임명이 완료가 됐고요. 이는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지금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건도 합의로 끝나든 아니면 SEC 측에서 자체 취하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종료가 될 거라고 시장은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고 이게 소송이 진행됐던 만 4년 동안 리플은 여러 호재 소식들이 있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업들을 다각화하면서 괄목한 성과들을 내놨었지만 그게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럼 리플이 이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랠리를 만들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ICO는 XRP와 같은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IPO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발행하는 기업, 바로 리플랩스죠. 리플랩스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당연히 더 큰 먹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IPO를 사실 이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리플의 IPO 가능성 솔솔, XRP $600 넘을 수도 있다. 자, 이건 정확하게는 XRP가 아니라 리플이 IPO를 했을 때,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리플의 주가를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4월 달에 일단 작년 4월 달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었습니다. IPO 관련 로드쇼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드쇼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여했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작년 4월이면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전이죠.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당시에 이런 비공개 로드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 홈페이지에 리플이 이렇게 이 IPO 관련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올렸었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리플이 정말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IPO를 진행하게 되면 리플의 주가는 $600 넘을 거고, XRP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최근에는 이런 리플이 기업 공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충분히 내년에도 진행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건 정말 리플에게는 폭등 재료가 돼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이 10월 달에 발표했었던 바로 이 수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은 작년부터 무려 2개의 수탁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현금으로 인수를 했었고, 당시에 메타코라는 가장 먼저 스위스 기반을 둔 수탁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이 수탁 서비스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밑에 보시면 이 수탁 서비스, 영어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코라는 스위스 기반의 커스터디 업체를,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요, 이미 메타코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꽤나 세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이었고, 이제는 이 기업들이 리플의 고객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블랙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작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시장의 상승력에 시작을 이끌었던 게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이런 상승력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밑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요. 자, 그는 이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RWA, 리얼 월드 에셋, 이게 바로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토큰화죠. 최근에 그래서 블랙록은 RWA 펀드도 출시했고요. 그래서 RW 관련 테마들이 이때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WA, 모든 실물자산 토큰화가 어떻게 리플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건데, 다시 우리가 이 리플의 기사로 돌아와서요, 조금 더 밑에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리플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과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RWA가 커스터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지금 이 RWA 주목하면서 여기를 키우고 투자할 생각인 거고, 이것과 함께 클 수밖에 없는 커스터디 사업을 리플이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여기에 또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내년에 더 커질 영역,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돼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리플의 사업 확장과 또 XRP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는 지금 리플의 XRP와 솔라나가 가장 유력한 다음 ETF 후보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올해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까지 이어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코인이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아무리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고 해도 그 뒤에는 하락 사이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가 2021년도에도 경험해 봤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과 같이 막 상승을 계속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어떤 변수로 인해서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닉셀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차트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께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전부 다 경험해 봤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과 정보 공유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밤에 참여하시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